축구에 관해서 너무 간섭하면 그것도 역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딱 보여요. 자기 실수하면 간준석 보고 부모님 얼굴 보고 이게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분명히 안 돼요.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아이들한테서 역효과라고 저는 100%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 수원삼성 축구 선수였고 또 수원삼성 감독을 했고 최근까지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 코치로 영임했었고요.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을 둔 학부형 염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축구를 늦게 시작을 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고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근대 2종 선수였었거든요. 수영이랑 육상 선수여서 중학교도 근대 2종 선수로 특기자로 중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입학했을 때 이제 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어서 대부분 너 축구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스쿼드안에 저는 반대로 제가 감독님 찾아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시켜달라고 부모님의 그때 반대가 심하셨어요. 부모님은 단체 운동보다 그때 수영에서도 이제 도대에 나가면 좀 메달도 땄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 운동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부모님한테 거의 한 달 정도 막 울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 결국은 한 달 좀 넘어서 아버지가 축구화를 사주시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축구가 이제 저는 축구와 인연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축구 생활을.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늦었어요. 리포팅 할 때도 3개 이상을 차지를 못할 정도로 저는 했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새로웠고 모든 게 다 힘들었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축구를 시작할 때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모르겠는데 제가 시골에서 논산에서 축구를 시작했을 때 시골 거기 학교가 인원수가 많이 없었거든요. 처음 하는 제가 들어가서 경기를 뛰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인원수가 없어서 그냥 기본기도 없이 그냥 막 경기를 뛰고 막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좀 남아 있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평범 그 이하의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도 진짜 간신히 테스트 받아 들어가야 했던 그런 선수였었어요. 저는. 네. 그때 당시 저희는 레슨도 없었고 오로지 개인이 혼자만 해야 되는 그런 일 했었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부모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좀 부모님 생각이 좀 많이 했었죠. 8시 땡 되면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항상 저희 중학교 정문으로 오셔서 저랑 1시간 동안 같이 공을 던져주시고 저는 그걸 기본기로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아버지랑 계속 했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포기하고 싶어도 부모님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걸 처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하셨고 저도 이렇게 부유하게 자란 스타일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땅을 사셨는데 저랑 저희 누나랑 키우기 위해서 그 땅을 또 파실 정도로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땅을 팔면서까지 아들이랑 딸을 대학을 보내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저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게 너무 컸어요. 왜? 저희 집이 엄청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런 걸 또 보고 자랐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좀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이게 어렸을 때 다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 때나 1학년 때 사촌형 내리막길에서 제가 맨발로 자전거 뒤에 탔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체인 쪽으로 발가락이 들어가는 바람에 수술을
하고 제가 지금 보면 이제 발톱이 앞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오른발은 위로 자라거든요. 완전 으깨져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오른발로 계속 공을 차는데 발이 너무 아팠어요. 발가락 오른발 찰 때마다. 근데 동네는 형들이랑 그냥 논두렁 축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공 차고 싶은데 찰 때마다 아프니까 그냥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왼발로 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왼발잡이로 된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왼발잡이 희귀 그거를 몰랐고 그냥 했었는데 이제 프로에 와 보니까 왼발잡이의 그런 희귀가 왼발잡이가 좀 귀하잖아요. 프로에서의 그런 왼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함이 몸소 느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던 기억이지만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도 잘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요하죠. 오른발, 왼발을 잘 쓴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중고등학교를 쌍둥이 감독님한테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는 쌍둥이 큰 형한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쌍둥이 작은 형한테 배웠는데 그분 축구 스타일이 똑같으셨어요. 그분들이 기본기를 엄청 중요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정말 그만하고 싶다 할 정도로 본운동 들어가기 전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기본기를 시작하고 본운동에 들어갈 정도로 3년 내내 그렇게 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서 똑같은 걸 그러니까 6년 동안 저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또 그렇게 저는 그때 이제 그 감독님께서 저도 양발의 중요성을 정말 아셨겠죠. 그래서 왼발은 운동화, 오른발은 축구화를 하고 운동을 시켰고 왼발을 쓰면 항상 혼내셨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연습 때는 오른발 써야지 오른발로 드리블하고 패스도 하고 하지만 유소년 때 그렇게 연습을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답은 없지만 양발 선수가 뭐 되는 것도 정말 좋은 메리트이지만 제 주발로 더 노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진짜 빛을 발했던 기후가 축구를 조금 뒤로 하고 했을 때가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였거든요. 왜냐면 시골 촌놈이 호남대를 어렵게 갔는데 호남대에서 처음으로 술을 먹기 시작을 대학교 때니까 처음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는데 그게 호프집에서 술을 먹고 웃으면서 이게 너무 좋았고 운동보다는 조금 이렇게 밖으로 PC방 처음 PC방 그때 가가지고 막 게임도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그때 했었거든요. 제가 1학년 때부터 경기는 뛰긴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1학년 때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제가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1학년이니까 경기를 뛰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제가 한 중반까지 이렇게 개인 운동도 조금 등한시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기숙사 안에 이사장님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장님 옆에 근처에 제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찮게 들어가는데 이사장님이랑 감독님이랑 막 얘기하는 걸 제가 살짝 들었어요. 아니 기훈이를 왜 자꾸 경기를 뛰겨? 실력도 안 좋은데 얘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얘기를 제가 딱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제가 진짜 번뜩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의 운이죠. 못 들을 수도 있는 건데 그때부터 제가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학년 되는 그 동계 때 진짜 제가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때 딱 하신 신현호 감독님이 니네 휴가 갔다가 들어오면 3주 동안 볼 안 만질 거야. 체력 운동만 할 거야 라고 공표를 하고 저희한테 휴가를 보내셨거든요. 힘들어도 무조건 앞에서 뛰어보자. 무조건 앞에서 해보자. 내가 항상 무조건 끌고 가보자. 이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체력 운동 할 때 제가 항상 진짜 앞에서 뛰었거든요. 그 동계 때 제가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때 동계 때 미친 듯이 하고 갑자기 3학년 때 갔는데 제 인생 최초로 대표팀이라는 대학 선거를 처음 하게 됐던 거였는데 그때부터 3학년 때 실력이 말도 안 되게 늘어서 4학년 때는 진짜 여러 군데에서 오파가 받았었어요. 감독님의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신현영 감독님께서 기훈아, 감독님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경기 뛸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 네가 전북을 가야 네가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전북을 가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대학교 갈 때도 힘들게 갔었고 그렇지만 프로 갈 때는 조금 제가 다행이라도 선택을 제가 받고 갔어요. 그때는 제가 어렵게 갔지만 그래서 그렇게 프로 갔을 때는 제가 그렇게 몇 군데 있지만 제가 어디 갈까 결정 이렇게 보고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전북을 가고 나서 또 최강희 감독님을 제가 만나서 잘 풀렸었죠. 대학교 때는 섀도우를 받다가 프로 와서 최강희 감독님께서 이제 잉포드를 시키면서 이제 제가 그 잉포드 자리로 대표팀이 뽑히고 월드컵을 가고 아시안컵을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 때는 수비를 안 하고 공격만 계속 했었어요. 프로 왔는데 제가 수비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4-4이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감독님 저 잉포드인데 제가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3백만 보다가 프로 와서 포백을 쓰니까 이 자리를 제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계 때 처음에는 선발조에 뛰다가 제가 수비를 너무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예 이제 점점씩 2군으로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슈퍼컵이라고 울산이랑 전북이랑 슈퍼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날에도 저희가 엔트리 발표가 안 됐었어요. 갑자기 제 이름이 딱 이게 선발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뭔가 나는 당연히 경기를 못 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내가 갑자기 선발 명단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순간에 딱 받았던 그 충격이 저는 너무 커서 그래서 저는 전북 가서 그래서 최강희 감독님 만나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수원에 2010년도에 입단했었는데 수원은 저랑 좀 맞는 팀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전북에 있을 때도 다쳤고 울산에 있을 때도 다쳤고 저는 5년 동안 저는 매년 다쳤어요. 근데 수원 오고 나서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크게 수술한 적이. 서로 맞는 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는 팀이 저는 수원이었지 않나. 제가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많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을 때 수원 팬분들이 많이 감싸주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점점 하면서 수원에 애정이 많이 있었고 점점씩 수원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컸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원에 오래 있을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좋고 또 다른 해외에서도 오퍼가 왔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수원에 남았고 그 정도로 제가 수원에 좀 많은 팬들한테 사랑을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수원을 또 좋아했고 그런 게 잘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아직도 상처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뭐 수원에서 있어서 더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감독님이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만 힘들었다 이건 아니지만 팬분들이 받았을 그 힘듦이 저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제가 감독하면서 그 힘듦을 받았던 것보다 팬분들이 힘듦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선우한테도 제가 조언할 때 얘기하는 게 선우야 보는 동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보는 동은 자기가 실력이 늘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제 개인적인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 운동을 프로 와서도 정말 많이 했어요. 프리킥 훈련, 크로스 훈련, 슈팅 훈련 이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 장점이거든요. 저는 제 장점에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저는 경기를 들어가면 모든 선수들이 제 앞에서 제가 볼을 잡으면 왼발 그건 유소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볼을 잡으면 왼발만 잡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즐겼어요. 왼발만 잡아? 그래 잡아. 그래도 제가 뭐 페인팅을 한번 주고 왼발을 좀 다 떨어지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저는 제 장점을 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김종우 선수라고 지금 포항에 있는 그 선수도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종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종우가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가 너무 약해. 그래서 얘를 미드필드로 쓰기에는 너무 고민이 많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종우가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수비 못한다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막 훈련도 해봤대요. 막 수비 훈련도 해보고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종우야, 솔직하게 얘기해. 너 지금 못 바꿔. 제가 그랬어요. 어린 것도 아니고 너의 지금 이 버릇이 다 들었는데 이 수비를 바꾼다는 거는 나는 바꾸지 못한다. 형이 생각했을 때는 너는
60분을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면 10분은 네 단점하고 50분은 네 장점을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한테 볼이 왔을 때 뺏기지 말고 연결하고, 네 볼이 왔을 때에 절대 뺏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 연결해라. 그럼 네 단점이 분명히 안 보인다. 네가 거기서 뺏겨버리니까 네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장점을 더 훈련을 해서 네 단점이 덜 보이게끔 하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네가 경기를 뛰었을 때 이거 생각만 해라. 내가 뺏기면 그냥 바로 수비 전환만 한다. 이 생각만 해라. 왜? 너 맨날 욕먹는 게 뺏기고 서 있는 것 때문에 욕먹지 않냐? 그러면 네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네가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고, 종우도 그게 맞는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듯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프로 와서 제 장점을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프로까지 왔으면 제 단점을 고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프로는 증명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보여주려면 내 장점을 보여줘야 돼. 내 단점이 안 보이게 하면 제 장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선수가 드리블을 밀고 다니는 선수가, 수비가 너는 너무 밀고 다녀. 근데 너 하지 마라고 하면 밀고 안 다니고 하면 얘는 평범한 선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밀고 다니는 선수가 이거 한 명을 제껴버리면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제 장점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 장점에 대한 훈련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운동했을 때의 기본기 있는 선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축구에서 기본기는 정말 많은데 제일 중요한 기본기는 컨트롤이거든요. 정말 대부분 유소년들을 지금 보면 스킬에 대한 기본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도 중요한데, 선우한테도 항상 뭐든지 첫 번째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그런 컨트롤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드리블 훈련, 뭐 스킬 훈련이 아니라 정말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는 그 기본기를 저는 중요시해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축구를 배웠던 그 기본기, 저는 그걸 진짜 중요시하거든요. 프로에서도 그걸 혼자 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제가 프로 생활을 18년을 했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형을 보면 형은 기복 없이 쭉 가는 것 같은데 형은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요? 라는 질문을 진짜 수없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형도 슬럼프 온다. 형도 경기를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되던 컨트롤이 안 된다. 내가 평소에 하는 이동 컨트롤이 안 되고 평소에 첫 번째 퍼스트 터치가 안 될 때가, 나는 그게 슬럼프라고 난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는 기본기다 라고 해요. 처음에 내가 처음 축구를 했을 때 배웠던 리프팅,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발바닥, 그리고 리프팅 하다가 차놓고 컨트롤, 나는 그걸 시작한다. 근데 그걸 하면 진짜 거짓말 않게 나는 컨트롤이 되더라. 이게 내 방법이지 니네 방법이 아니지만 한번 자꾸 안 됐을 때 이것도 한번 해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저는 기본기를 정말 중요시 하는 스타일이고, 저도 프로 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기본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마음에 갖고 제가 생활했던 게 뭐냐면 기본만 하자 라고 항상. 근데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튀지도 말고 뭐 하지 말고 단체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거 지키고, 약속 시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했을 때는 그냥 하지 말자. 저는 항상 기본만 하자. 이거는 항상 부모님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소년도 봤을 때 지금은 뭐 개성 있고 뭐 튀는 행동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걸 하되 항상 우리가 기본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우는 와이프가 만들었어요. 선우도
와이프가 진짜 선우가 오른쪽으로 오른발 차려고 하면 잠깐 하고 공을 왼쪽으로 세우고 왼발로 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우도 손은 오른손이고 발은 왼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아무 발로 막 차잖아요. 그러니까 선우도 진짜 걷기 시작할 때부터 공을 차기 좋아했었고, 솔직히 저는 선우가 축구를 안 한다고 했으면 진짜 속상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선우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왜 그러면 뭐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거.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고 싶어도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는 시키고 싶은데 선우도 하고 싶어 하니까, 아직까지는 선우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더 뿌듯했고, 또 거기다가 또 왼발, 아빠를 닮아서 또 왼발잡이가 돼버리니까 제가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게 또 많더라고요. 제가 왼발잡인데 선우가 오른발잡이면 뭐 시범을 보여줘도 발이 다르니까 어려운데, 결국은 같은 발이기 때문에 좀 제가 알려주는 것도 많고 시범 보여주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선우를 저도 초반에는 알려주고 싶고 막 하는데, 선우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나를 왜 가르쳐? 아빠는 나랑 놀아줘야지 라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진짜 한번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선우를 가르치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선우가 항상 저한테 알려달라는 게 하나 꼭 있어요. 뭐면 프리킥. 선우가 프리킥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선우가 아빠 나 프리킥 좀 알려줘. 저는 그럴 때만 제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가 선우야 아빠랑 기본 훈련만 좀 하자라고 할 때. 근데 그 대신 선우랑 저랑 비디오 미팅은 많이 해요. 제가 선우가 뛰었던 경기 같이 경기 보면서 선우야 이럴 때 너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 맞아. 네 생각은 어때? 그 제가 또 편집해서 선우한테 보여줘서 한번 봐 라고 해서 그렇게 비디오 미팅은 많이 하는데, 최대한 선우한테 간섭을 안 하고, 그 대신 이제 선우도 이제 레슨을 좀 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선우의 뭐 훈련 그런 개입보다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제가 선우한테 많이 알려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축구에 관해서 너무 간섭하면 그것도 역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인성 문제가 부모님이 봤을 때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걸 무조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도자들도 아이들의 인성을 하지만 분명히 지도자들도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경기장을 가거나 뭘 가면 우리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만. 그럼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부모님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서 잘못됐을 때는 부모님이 개입하는 게 맞는데, 이때 왜 슈팅해야지 왜 패스해? 이럴 때 드리블. 저희도 축구 교실 운영하지만 부모님들은 막 하면 저희도 얘기해요. 부모님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역효과가 난다라고 저는 솔직히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힘드시겠지만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제가 해봤지만 이거는 절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100%. 그러다 보면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많아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딱 보여요. 자기 실수하면 간준석 보고 부모님 얼굴 보고, 이게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분명히 안 돼요. 정말. 저희는 축구를 잘 모르고 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또 간섭한다고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그러면 저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몸으로 하셔라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 아버지도 축구를 모르셨었던 것도 그랬지만 축구에 관해서 저한테 뭘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솔직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야 기훈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8시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랑 아버지는 그냥 둘이 운동을 시작하고 9시에 끝나면 저는 숙소 들어가고 아버지는 또 집으로 가고, 아버님 힘드시다고 해서 그냥 레슨 시키고 힘드시다고 해서 그냥 안 하시잖아요. 그게 조금 모순이다. 요즘 인주잔디가 학교마다 다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 갖고도 아버님이 몸을 때우셔라. 그냥 던져주시라고. 그냥 굴려주시든 높이 던져주시든, 그럼 애들 컨트롤 하게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아빠가 던져주니까 니네 컨트롤해. 던져주시라고. 그럼 애들이 컨트롤하고, 애가 잘못해도 아무 말 하지 마시라고. 애가 몇 번 실수해도 애들이 그 실수한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그게 컨트롤이 되고 이게 된다. 그러면 애들이 말 안 해도 아빠가 던져주면 한다고.
아버님이 몸 쓰시면 된다.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아이들한테 더 역효과라고 저는 100%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와이프가 일본에서 사업 때문에 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저는 그때는 인도네시아에 저는 있었었고, 코치로 있었고, 결국은 선우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FC 도쿄 이제 처음에 테스트를 보러 갔었죠. 다행히 거기서도 선우를 좀 잘 평가를 해줘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또 이제 와이프도 자기가 이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선우도 일본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 제일 큰 이유가 아빠가 염기훈이면 한국에서 하면 더 메리트가 있을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와이프의 또 고충은 반대로 아빠가 염기훈이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는 게 더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왜 그러면 선우가 힘들게 얻어서 이룬 결과가 아빠 때문이냐, 잘해도 하고 못해도 더 뭐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선우가 잘해서 뭐 골든에이지를 가면 이건 아빠 때문일 거야. 선우가 삼성으로 지나게 됐을 때도 아빠 때문에 갔을 거야.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와이프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염기훈 아들 염선우라는 거를 모르는 곳에 가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와이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정말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적응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하는 게 정답이냐, 해외에서 나가서 정답이냐,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들도 그런 고민이 더 많을 거예요. 내 아이가 실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에 기회를 못 받아. 그래서 다른 데 한번 팀을 옮겨볼까 해서 팀을 옮기는 분들도 많고,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부모님도 많고 했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쨌든 선택은 부모님들의 선택이고 아이의 선택인데, 결과적인 거는 너무 부모님들 욕심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아이가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경기를 계속 뛰는 게 아니라 뛰다가 안 뛰다, 뛰다가 안 뛰다, 아니면 아예 안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안 뛰는 선수들이 해외를 나가야겠다, 뭐 했다 그러면 더 효과가 나면 그건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해외 나가서 우리 아이 여기서 축구 시키고 싶어, 이걸로만 생각해서는 정말로 큰 게 오산이에요. 정말 제가 일본에서 해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딪힘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일본에서 축구 시키고 싶어, 우리 해외 나가서 우리 아이 축구만, 이 단순한 한 가지로만 가면 저는 반대, 무조건 반대. 이거는 더 아이를 망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와이프는 정말로 선우가 여기서 잘못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시켜서 뭘 할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한 것처럼 우리 아이 축구 하나로 우리 아이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이 한 가지로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부모님의 선택이지만 가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안 됐다,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했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다는 거는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축구인인 저조차도 부딪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시는 거는 당연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몇 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다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국은 아직까지 성적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본에 가서 요즘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일본 유스팀도 경기를 보고 훈련하는 것도 보고 하지만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본은 진짜 성적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팀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유스 쪽 아이들을 많이 보면 자, 거기는 정말로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성장의 우선이더라고요. 실수를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참 이게 저도 뭐가 맞다 이거 맞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시키려면 성적이 나야 좋은 팀이고, 또 좋은 팀이어야 많은 사람들이, 스카우트들이 와서 보게 되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또 진학이 잘 되고 축구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일본 보면 거기는 정말 보수적일 정도로 기본기를 중요시해요. 유스인데도 리프팅부터 시작을 하고 드리블 훈련을 시작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선우가 이제 일본을 가서 제가 느꼈던 게 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은 일본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지라고 할 정도로 그 대신 한 번 운동할 때 2시간을 넘어요, 운동이. 그리고 제가 이제 FC 도쿄 그 관계자랑 얘기했을 때 좀 저도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전날인데 훈련을 2시간을 넘게 해요. 내일 후 경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내일 경기인데 애들 컨디션 조절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거기서 하는 FC 도쿄의 이제 철학이 우리는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을 프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왜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기 전날도 평소와 똑같이 훈련을 한다 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거예요. 와, 그게 맞네. 프로 선수들처럼 컨디션 조절하고 저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평상시와 똑같이 훈련을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른 지도자한테 똑같이 저랑 똑같이 그게 맞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다른 생각을 좀 갖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렵죠. 정말 이게 때로는 아이가 하기 싫어서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시키고 싶은데 저희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요.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거면. 근데 실력이 부족해도 애가 너무 하고 싶어 하면 저는 이건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대신 저희는 어느 순간 되면 진학을 하잖아요. 바로 뮤스에 가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 또 이 선수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선수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가 정말 하고 싶고 하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그 대신 학교의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내 아이를 이 감독님이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학교인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유스를 가더라도 정말 좋은 유스가 있고 조금 낮은 유스가 있어도 저희는 이 유스 안 보내고 여기 보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이유가 저희는 부모님 때 사실 얘기해요. 분명히 이름은 이 유스가 좋지만 이 아이는 여기 가야 살아남을 수 있고 여기 가야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왜? 아이가 어쨌든 목표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야지 여기 유스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을 시켜주는 게 제일 저희는 지도자에서의 목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 선수를 얼마큼 기다려주고 또 진학을 했을 때 기다려줄 수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 그런 선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성장이 늦고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이럴 때 고민할 때는 그냥 아이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학교 되면요 아이가 또 생각이 있어서 하기 싫다고 하면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애들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시키는 게 맞대. 진학적인 부분에서는 감독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느 쪽으로 보내냐 지냐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했을 때는 솔직한 마음으로 축구가 조금 못하는 애들이 골키퍼를 보고 공격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왔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선우도 공격수였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수비수였거든요. 선우를. 제가 이제 축구인 선수였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좀 있어서 저는 선우가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봤을 때는 선우의 성향이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맞는 것 같아. 네가 좀 차분하고 너는 골 넣는 거보다 패스 넣어주는 걸 네가 더 즐거워하지 않냐. 그때 자기가 맞죠. 아빠 봤을 때는 센터백이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선우는 자기는 골 넣고 싶대요. 드리블 하고 싶고. 그러면 해봐. 한번 해보고 네가 한번 결정을 해봐. 그래서 선우가 이제 센터백을 보고 처음에는 하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그 얘기 아빠 재밌어. 센터백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설득을 좀 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감독님들도 아이들의 보는 눈이 부모님보다 다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아이들이 수비 봐요. 정말로 요즘은. 그래서 당연히 저희 센터는 그렇게 해요. 못한다고 해서 수비시키고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공격수 보던 친구가 저희가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수비수를 했는데 유스를 가고
사봉군상을 받았던 아이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저희가 만약에 공격수 가서 못 받았을 거다 이 정도로 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유소년 때는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도자들도 성향 보고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이 속상하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팀의 지도자분의 조금 그런 생각을 조금 지지해 주는 것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냥 하시는 감독님 전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을 공격수였지만 그 성향을 보고 수비수를 내린 것처럼 팀의 감독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전 포지션이 볼을 잘 차야 된다고 요즘 하죠. 옛날에는 정말 공격수로 골 잘 넣는 공격수의 각광을 너무 받았고, 어느 순간 되면 미드필드의 각광을 받았고,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윙백들이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같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 2년 전까지는 센터백이 진짜 공을 잘 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골키퍼가 이제 공을 잘 차야 된다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이게 하는 전 포지션이 공을 잘 차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더더욱 중요한 게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공을 다 잘 차야 되려면, 제가 지금까지 축구해 본 결과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은 프로에 가도 이쁨을 받더라고요. 기본기는 좋은 선수들은 농런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답이지 않을까. 기본기는 부모님들이 시켜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 던져줄 수도 있고, 애들이 운동 나가기 싫으면 아이 뭐 아빠랑 같이 나가서 해주면 뭐 네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이렇게 아이들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그 대신 부모님들이 막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꾸 기본기 훈련 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의 그 기본기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기본기 때문에 농런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축구교실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형으로서 옆에서 아들이 하는 운동을 보면, 저희가 운동을 했지만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희생해 주시고 열심히 해준다는 거 아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더 고생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꿈나무 축구 선수들은 부모님들고 너네도 힘들어. 그렇지만 너네 꿈을 위해서는 한시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멀리서 우리 축구 꿈나무를 위해서 나도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기 정말 중요하고, 나도 기본기 때문에 농런했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하고 기본기를 더 훈련하고 해줬으면 그 꿈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더 힘내고 나도 멀리서 한번 응원할게. 그리고 부모님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